SSEP, Steady State Evoked Potential이라고 해서 시각, 청각 혹은 촉각 자극이 되게 주기적으로 반복될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빛을 보고 있다거나 아니면 청각 소리 자극이 뭐 20Hz라는 자극이 되게 주기적으로 깜빡깜빡해서 들어온다면 이제 우리 뇌의 일부에서도 이에 해당하는 20Hz의 반응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뇌파 신호가 이렇게 20Hz가 아주 이쁘게 나타나진 않지만 이제 약간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신경과학적으로는 맞는 말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빛이 한번 들어오면은 뇌에서도 뭔가 반짝하면서 반응하는 게 한번 피크가 뜰 텐데 20Hz 맞춰서 계속 자극이 들어오면은 이제 뇌파에서도 반응할 때 계속 그 주기에 맞춰서 반짝반짝해서 뭔가 퍼져 나갈 수 있겠다 라고 어떤 직관적인 의미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해드릴 논문은 SSVEP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Steady State Visual Evoked Potential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거의 모든 걸 다 설명해주는 논문이고 고려대 학교 이성환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가장 유명한 교수님 중에 한 분인데 BCI 관련해서 그쪽에서 작년도 2017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엑소스켈레톤이라고 하는데 뭐 쉽게 생각하면 뭐 로봇 발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뭐 이런 로봇 발에 앉은 사람이 있고 이 앞에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있는 거죠. 명령 관련해서. 그래서 이 5개의 LED가 있는데 이 5개 LED가 하나는 9Hz, 하나는 11Hz, 13, 15, 17Hz로 계속 깜빡이고 있어요. 깜빡이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신호를 좀 가장 집중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명령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9Hz를 보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9Hz에서 되게 큰 신호를 뭔가를 뽑아냈다. 그러면은 워크 포워드를 해야 되는구나. 앞으로 걸어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CNN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라고 말을 하는 논문인데 7명 피해자의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고요. 그 랜덤하게 오디터리 큐가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소리로 이제 앞으로 걷는다라든지 뭐 직진, 좌회전, 일어나기, 우회전, 앉기 이 5개 클래스 중에서 랜덤하게 큐가 나타나면은 3초 이때 나타나면은 이제 3초 뒤에 삐 소리가 울리고 이제 그때부터 피해자는 5초 동안 그 해당 LED를 계속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초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또 시나리오를 2가지로 나눠줬는데 하나는 Static SSVP, 하나는 Ambulatory SSVP라고 해서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 랜덤 큐가 발생했을 때 그 큐에 반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이미 피험자가 마음대로 자기가 걸어다니고 있던 중에 갑자기 큐가 발생해서 그때 이제 큐를 바라보는 상황.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테스트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뇌파를 치료하는 동안에 8개 채널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뒷부분에 있는 것만 8개만 사용을 했는데 아까 모터 이미저리는 이제 가운데 영역을 말씀드렸었는데 거기가 모터 이미저리에 필요한 어떤 모터 콜텍스라면은 이제 뒤에 있는 이 부분이 비주얼 콜텍스, 약간 시각 피질 영역이라서 빛 자극이 가장 민감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8개 채널을 두고 이제 레코딩을 진행을 했고요. 밴드패스 필터링을 처리한 EEG 신호를 이제 여기도 2초 정도의 길이로 세그먼트로 나눴고요. 그 각각의 채널별 신호를 FFT를 하고 아까랑 거의 비슷해요. 5에서 30Hz에 해당하는 샘플만 추출한 다음에 0에서 1 노멀라이제이션 해서 여기도 이미지화 시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EEG 세그먼트의 사이즈는 120 by 8, 그러니까 120이 주파수축 5에서 35Hz에 해당하는 주파수만 뽑은 거고요. 8은 8개의 채널. 그리고 이것은 이제 0에서 1 사이 어떤 값을 갖고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데이터 사이즈,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민감하게 바뀌니까 이쪽 연구팀에서도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쉬프트 사이즈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초 동안 해당 LED를 바라보는데 아까 2초만 가져다 데이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쉬프트 사이즈를 60ms부터 10ms까지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데이터 수가 이 5초 안에서 50개에서 한 300개까지 나타날 수 있게 여러 가지 변화를 주어서 테스트를 진행해 봤다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CNN 구조, 여기서 제안한 구조 첫 번째는 이 구조입니다. 여기
보면은 120x8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5에서 35Hz에 대한 주파수고 8은 8개의 채널이죠. 그래서 여기에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레이어를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이 1x8짜리 공간적으로 채널 사이에서만 진행을 해서 이제 컨볼루션을 하고,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주파수적으로 11개의 프리퀀시 샘플 사이에서만 진행을 해서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는 풀리 커넥티드를 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나중에 디스커션에서 말을 하지만 이 정도 데이터셋에서 본인들이 해봤을 때 풀링이나 이런 거는, 풀링이나 뭐 드랍아웃은 필요가 없었다. 이미 이거에만 학습하기에도 뭐 벅찼다? 약간 딱 맞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도 필요 없었다라는 게 이제 그들이 말했던 내용이었어요. 이게 제안한 구조고, 두 번째 보여준 구조는 이제 하나 레이어를 더 줬는데 중간에 이제 3개의 노드를 준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되게 재밌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효과를 줄 수 있는 녀석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함께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는 아마 딥러닝을 하는데 당연히 뭐 뉴럴 네트워크도 한번 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집어넣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딥 뉴럴 네트워크 구조로 인풋 960개부터 아웃풋 5개 클래스까지 하는 과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3개에 대해서 했고, 각 피험자별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나리오가 2개였죠. 스태틱 SSVP랑 앰뷸레이터리 SSVP에 대해서 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많이 설명했으니까 뭐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할게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타임 시프트 사이즈에 따라서 데이터 사이즈도 많이 달라지는 걸 보여줬는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도 이제 성능이 바뀐다라는 같이 보여줬고요. 뭐 러닝 레이트랑 러닝 이터레이션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제 당연히 기존의 방법보다도 더 잘 나온다가 결론입니다. 특히 보면 지금 이게 테스트 데이터를 몇 개를 했느냐의 차이거든요. 보면 이제 쉬프트를 이제 60ms를 줬을 때 2250개의 트레이닝 데이터, 여기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13500개 있을 때 이제 데이터 사이즈가 달라지면서 성능이 어느 정도 바뀐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앰뷸레이터리 상황에서 이렇게 바뀌었더니 이제 성능이 많이 바뀌었다. 지금 여기서 주장했던 게 이제 빨간색 요거거든요. 그래서 딱 보기에도 성능이 많이 차이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말하는 게 데이터 사이즈가 많으면 많을수록 확실히 딥러닝은 효과가 좋더라 였고,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저는 요 부분이 좀 재밌었는데, 아무래도 비주얼라이제이션 어떻게 할까가 많은 고민이었는데 요 3개의 둔 노드를 가지고 봤더니 나중에 3차원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첫 번째 인풋이 들어가는 게 이렇게 9Hz 자극부터 17Hz 자극까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9Hz 부근, 11Hz 부근 이런 식으로 해서 17Hz 부근이 인풋에서 이미 어느 정도 약간 차이는 보여요. 그러고 나서 이제 C1 컨볼루션 레이어랑 C2 컨볼루션 레이어까지 했더니 이런 부분이 조금 뭔가 피처가 보인다 라는 거였고,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를 이 3개의 노드에 집어넣었더니 이 3개의 노드의 값으로 보이는 거를 3차원에 뿌려봤더니 이 5개 클래스가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지어서 표현이 되더라 라는 걸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수행했다 라는 게 여기서 보인 결론이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SSVP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되게 동작하는 패러다임 중에 하나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까 모터 이미저리 뭐 왼쪽 상상하세요, 오른쪽 상상하세요 보다는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신호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LED 불빛 가지고 왼쪽 불빛, 오른쪽 불빛으로 뭐 판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네네, 그죠, 그죠. 네. 네. 이게 실제로 문문을 쳐다봤을 때 가능한 게 뒤쪽이 그렇지만 뒤쪽만 한데 다른 쪽은 큰 영향이 없어서 뒤쪽만 한 건지 그냥 생각하기로는 복잡하더라고.
이걸 통해 단품 반응이 더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뒤쪽만 하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저렇게 다른 더 노이즈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계산대 필요가 없다고. 시각적인 게 뒤쪽에만 반응을 하는데 아무래도 많이 좋지 않을까. 네. 사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실험 안 해봤으니까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왜냐면 그것도 일리는 있는 말이거든요. 왜냐면 이거 다음에 또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것도 이제 시각 자극에 대한 내용인데, 그중 이제 전체에 대해서 해본 거랑 이제 옵티멀한 채널만 뽑아서 한번 해봤더니 이제 전체에서 했을 때가 더 성능이 좋더라라고 밝힌 논문이 있긴 있어요. 근데 BCI라는 관점에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결국 저희도 추구하는 방향은 최소의 센서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시스템, 옵티멀한 센서를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기관에서 가성비가 있으면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뭐 극단적인 예로는 뭐 머리에 한 256개 채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